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 마지막에 그 한태지의 글을 설명했잖아요. 요번에는 우리가 한태지 글에는 정말로 아주 쉬운 글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쉬운 글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글은 뭐 사전에도 잘 안 나오고 찾기도 힘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맹자 관계없이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시켜주는 글은 한태지가 그러니까 중년 시절에 쓴 글이에요. 한태지는 그 소위 말해서 고문에 가장 뛰어난 실력자예요. 고문을 쓸 줄 알았다. 그 여러분도 계속 얘기할 수 있죠. 도대체 고문이 뭐냐? 예, 고문은 진나라 이전의 글쓰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전과 서전의 그와 같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어하고 맹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논어와 맹자가 고문은 고문이지만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는 맹자 같은 경우는 고문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뭐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말하면 비판을 받겠지만은 그만큼 그 후세 사람들 가운데 이 고문에 뛰어난 사람, 당나라 때 비로소 유정원과 한태지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고문 운동을 벌였어요. 고문 운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조가 문체 반려를 가지고 고문 쓰기를 장려했다는 거예요. 고문으로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된다. 다소 이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고문이 뭐냐 하실 때 이와 같은 송궁과 같은 것이 고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고문에는 접속사, 종결사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궁을 보내는, 궁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궁색함, 가난함 이런 소리예요. 내 가난함을 떨쳐 보내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목이 아주 그냥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태지가 장난기도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농담도 잘하고 장난스럽고 유머 감각도 넘치고. 근데 이 글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용 가운데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정말로 뭐 그냥 뭐 사이다 같은 글인데 글 쓰는 방식은 굉장한 엄격한 그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글입니다. 저도 막 오늘 이거 뭐 현도 달고 몇 번 읽어보고 제 생각에 또 틀렸는지 또 해석해 놓은 거 남들 해놓은 것도 여러 편 보고 그랬는데 그냥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라고 했을 때는 그 당나라 때 제가 그것까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어느 황제의 그 연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 6년 정월 을축 회에 금음날 밤에 금음에 이런 소리죠. 주인이 노비 성으로 시켜서 버드나무를 엮어서 수레를 만들게 하고 풀을 묶어서 배를 만들게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뭐를 하는데 버드나무를 엮어서 수레를 만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풀을 얽혀 매가지고서 범선을 맨다는 게 이게 애기 장난감이잖아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의심을 해야 되죠.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가? 자, 그리고 구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미숫가루, 쌀을 이렇게 갈아는 것을 씻고, 그리고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음식 같은 것을 수레에다가 실어서 싣고, 그리고 또 소가 그 멍에 아래에 소를 묶어서
묶으며. 자, 인범이라고 하는 건 범선이죠. 배를 당겨다가 돛을 올려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뭐죠? 수레를 만들고 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계액하는 수레에 관한 거고, 범선은 이거에 관한 거잖아요. 배를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돛을 올렸다 이런 소리죠. 자, 왜 수레를 만들고 배를 만들었을까요? 수레는 먼 땅을 밟아가는, 지나가는 때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배는 뭐죠? 바다를 건너가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보내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내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3번, 여기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본색이 나타난 거예요. 이 글에 소위 말해서 본색이 나타난 거예요. 본색. 우리가 본색이 있다 그러죠? 본래의 모습. 궁색한 귀신을 3번, 궁색한 귀신을 3번 읍하고 고하여 말하기를. 주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 굶주린 귀신들. 나를, 여기서 궁기라고 하는 건 귀신 자체가 궁색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공궁하게 만든 귀신이란 소리예요. 자, 나를 공궁하게 만든 귀신에 대해서 3번 인사를 하고 고하여 말하기를, 이런 소리예요. 듣건대, 내가 들었다 해서 한태지, 내가 듣기로는 그대가, 이 자는 누구죠? 여기서? 이 자는 궁기죠. 이 궁기 너희들이 행유일이다. 어디로 떠나간다는 날짜가 잡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비인이라고는 한태직을 말해요. 비루한 사람. 이 비루한 사람으로서는 너희들이 가는 바를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자, 내가 몸소 배와 수레를 갖추어서 거기에다가 미숫가루와 식량을 비축해서 실어 놓았으니, 자, 날짜는 참 좋고 시기도 좋아서 이행사방이다. 너희들이 멀리 사방으로 가는데 이롭다 한다. 요 같은 글은 여러분, 요 같은 글은 이행사방이다라는 건 약간 그 주역의 문장 같은 투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행하는 것이 이롭다. 자, 그대는 귀신이죠. 너희들은 한 움큼에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표주박에 밥을 먹고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자, 여기서 주는 똑같은 뜻이에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 무리. 친구를 데리고서 무리들을 끌어서 거고 취신하라. 자, 옛 고향.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오래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런 소리죠. 자, 그렇게 해서 가진 확풍하여 여전 쟁선이면, 자,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수레를 문다. 수레를 몰게 되면 먼지를 막 휘날리죠. 확풍이 뭐죠? 바람을 뚫고서,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 자, 앞에서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끌면 먼지가 날죠. 바람을 타려면 배를 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고도로 이렇게 그 글을 뭐랄까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글을 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번개와 더불어서 앞을 다툴 것 같으면 빨리 가라는 거죠. 빨리 가게 되면은 그대는 저체에 근심이 없고 머뭇머뭇거리는 그와 같은 과거 얻게 되고, 나는 자송의 은혜, 누군가를 보내는 데에서 도움을 주는 노잣돈이라든가 음식을 줬으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두는 것이니, 자등은 그대들은 행하는 데에 있어서 나로부터 먼 길을 떠나는 데에 있어서 뜻을 두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가만히 병식 잠청,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크게 쉬지 않고 이렇게 숨을 가라앉히고 나서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마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는 것이, 마치 음성이 들리기를, 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뭔가 이렇게 속삭이고 뭔가 또 우는 것 같다, 속삭이는 것 같고 휘파람 소리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소리 같기도 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획쿨우행이라고 하는 건 저도 잘 몰라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안에서 획쿨우행이는 중얼거리고 제잘거리는 거, 획쿨우행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한태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일부러 막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잘난 척하는 것도 있고 약간 뭐랄까 유머 감각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모발이 진수하라는, 우리가 송골이 모연하다 그러죠. 털들이 막 삐죽삐죽 쓰는 거, 무서우면은. 그리고 송경, 축경, 어깨가 움츠려지고, 우리가 공포 영화라든가 보면 그냥 몸을 이렇게 움츠려들잖아요. 그죠? 몸을 피는 게 아니라 몸을 움츠려들잖아요. 그런 뜻이죠. 목도 축소가 되고, 유이무러니, 있는 듯 의심이 됐는데 없다.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오래되고 나서 이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밝혀졌다. 그런데 마치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이제 군기가 말하는 거예요. 군기가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 그러면서 지금서부터는 누가 말하는 거냐? 군기가 말하는 거예요. 군기가. 나를 궁색하게 만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여기서 자는 한태지죠. 나와 당신이 거쳐 사는 것이 40년 정도가 되었다. 그대가 어린 나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린 때예요. 어린 시절에 오불좌우하고, 우리들은 귀신이죠. 우리는 그대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글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고문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았다. 네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데 당신이 배우고 농사를 지으며 또 벼슬과 명예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대 너만을 추종해서 그 마음이 처음부터 변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책들하고 조금 달라요. 책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문신호령이, 우리가 이거 맹자에 배웠죠. 중국 사람들은 붓두막이든 집 대문이든 지게 문이든 간에 거기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문신과 호령들이 우리들을, 이거 귀신이죠. 군기한테, 우리들한테 질타하고 우리한테 꾸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꾸중을 했을지라도, 이게 이제
포수 괴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게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지부제타라. 뜻이 우리들의 뜻이 다른 데에 둔 적이 없었다.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만이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뒀지 어디에 다른 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자천남항 이게 남쪽 황무지로 유배됐다는 소리예요. 한태제 당신이 요즘에 말하면 광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광동성 쪽으로 유배 갔을 때 좌천되었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불골표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 당시에 황제한테 불골표라고 하는 글을 써서 올렸는데 거기는 불교를 부처의 사리가 중국에 올 때 황제가 직접 나가서 그것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을 끌고. 그래서 한태지가 막 통렬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태지가 이거 가지고 황제한테 노여무사 가지고서 남한 땅으로 좌천이 됐는데 중국 남쪽은 여러분 올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막 뜨겁고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장렬하고 습이 훈증되니 이거는 우리가 고향이 아니다. 내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모든 백귀들 그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 지역에도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능멸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증에서 발음이 이음으로 끝났죠. 그 두 번째 글에서 능도 이음으로 끝났죠. 운을 맞춰놓은 거예요. 운을. 자, 태학 4년에 조제 모염의 그것은 발음이 미음으로 끝났죠. 여기서도 여혐일 때도 미음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시처럼 고시처럼 운을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자, 태학 4년에 태학은 요즘 그 훗날 예를 들어서 국자감에 높은 벼슬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교육부 뭐 장관급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같은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태학 4년에 벼슬에 있을 때도 아침에는 그냥 부추를 먹고 저녁에는 소금 찍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도 오로지 우리들은 나는 당신을 보호했다.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혐오했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당신을 보호했다. 약간 이건 도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운 때문에 그래요. 운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오직 나는 너를 보호해줬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너를 혐오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처음에 본래 이런 소리예요. 신앙은 본래 너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에는 쓸데없는 생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입으로는 떠난다는 말을 끊었다. 올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화 청문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들었길래 이런 소리예요. 어디에서 어떠한 소문을 들었길래 우리들이 마땅히 떠나갈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이것은 여기도 운이 다 맞아요. 운이 계속 운을 바꿔가면서 여, 거 이렇게 운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해석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글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용의주의하게 썼다는 거. 그러나 운을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데 한태지는 어딘가 모르게 운을 많이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에도 어딘가 모르게 운을 맞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당신이 참특한 사람들의 말을, 참언을 믿어서 우리들에게 이간질 시킨 것이다.
떠나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떠나간다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군가의 그 참언하는 사람, 거짓된 말을 꾸며낸 사람의 말을 믿고서 우리들을 이간시킨 것이다. 예. 참, 여기서 이제 운을 맞춘 거예요. 끝에 보면은 악의 비인 이언이 안녕 거선이며 어찌 아니죠? 나는 귀신이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귀신이지 사람이 아닌데 수레와 배가 어찌 필요할 것이며 이런 소리죠. 그리고 음식은 코로 악취와 향기로운 것을 맡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인데 미숫가루와 식량은 가히 버려라.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귀신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런 것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단독 일신이니 단독으로 하나의 몸이니 도대체 누가 친구고 짝이란 말인가. 예. 당신이 진실로 이게 비지가 조금 나네요. 진실로 비라 그랬잖아요. 그 붕주라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붕유론이기 때문에 그 갖춤을 알찐데 이렇게 구비지인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가수이 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을 불로 이렇게 썼거든요. 발음을 불로 하면 안 돼요. 부르 읽어야 돼. 부. 당신이 진실로 우리 그 귀신의 종류를 낱낱이 안다고 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가히 이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나중에 말로 여부. 예, 여부와 똑같은 말이에요. 맞는지 틀리는지 헤아려 봐라 이런 소리예요. 왜냐면은 이걸 여기서도 발음이 주기 때문에 이게 우자로 돼 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하면 안 되죠. 불로 해야지 우자가 되니까 운이 맞는 거죠. 예, 여기서는 위에서는 선, 여기서는 손, 니은, 여기서는 우우, 여기서는 지, 여기서는 피 이렇게 운이 이렇게 맞춘 거죠. 예. 당신이 능히 모두 말을 한다면 가히 일러서 성인의 지혜를 갖추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상인 뭐냐? 모습. 귀신의 모습이 이미 노출되니 간불, 회피, 리오 이렇게 의문사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의문사가 없잖아요. 근데 문맥상 그렇게 읽어야 돼요. 감히 회피할 수 없다. 예. 그런 뜻인데 감히 회피하지 못하리오. 예. 어찌 감히 회피할 수 없겠는가? 있겠는가? 또 그러네. 예. 본래의 우리들의 정체가 이미 폭로가 되니 감히 회피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자, 주인이 응대하여 가로되 그대들은 내가 정말로 모른다고 여기느냐? 그들의 여기가 이제 또 재미있는 표현 방법이 나와요. 그들의 친구들은 6도 아니고 4도 아니다. 그럼 뭐죠? 6도 아니고 4도 아니다. 5이라는 말이죠. 10 가운데 5을 빼면은 또 5죠. 가득 찬 7에서 2가지를 제하면은 이것도 5죠. 예. 그러니까 귀신이 5종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귀신들에는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소견이 있어서 사사롭게 자기의 그 이름과 자를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글이 전환되면서 어려운 걸로 또 나옵니다. 자, 열수복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손을 비틀고 남의 국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국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한 거죠? 한태지 마음속에 내재되고 있는 그 5의 귀신들이 자기로 하여금 남의 손을 비틀게 하고 남의 국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미운 털 단단히 베끼게 되죠. 예. 그리고 전후, 초기. 후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인후 부위를 말하는 거죠. 소리를 내는 어떠한 그 기관이죠. 전후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꼭 그렇게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 휘라고 하는 건 남인들이 피하는 것, 꺼려하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접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꺼려하는 일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미운 털이 베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태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내 마음속에서 남의 손 비틀게 하고 남의 국 먹는 것을 그냥 뒤엎어버리고 말이야 말할 적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점만 콕콕 찔러서 나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예요. 예. 무릇 소위 나로 하여금 면목이 모습이죠. 내 모습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여기서도 생략돼 있어요. 그리 내가 하는 말에는 의미가 없는 것은 다 너희들의 의지였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귀신의 이름은 지궁이다. 예. 그러니까 지식으로 궁색한다는 소리죠. 이것은 뭐냐? 교교항항. 이게 똑같이 쓰면 형용사를 교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할 교. 자부심이 막 쩌는 거죠. 항항은 이렇게 그 자기 분수를 모르고 뛰어 올라가는 게 항이에요. 교만하고 지나치게 뛰어넘어서 자 원만한 것을 싫어하고 네모진 것을 좋아하고 원래 원방은 이 원은 하늘을 뜻하고 이 방은 땅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모범적인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막 이렇게 그 하는 것을 이렇게 섭렵하고 이러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간사스럽고 속이는 행위들을 부끄럽게 여겨서 차마 다른 사람들을 해상하지 안 했다. 자, 지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 방 이응으로 끝나고 상 여기도 이응으로 끝났죠. 운이 맞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귀신 이름이 학궁이라는 귀신. 여기는 뭐냐면 수라고 하는 건 법도를 말해요. 규범, 어떤 명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오만하게 여겨서 적결이라고 하는 묘미, 음미하고 감춰지는 숨은 뜻을 들춰낸다 이런 소리예요. 적결, 묘미하고. 그리고 높이, 군원,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높게 이렇게 파내어서 그 신의 길을 딱 잡았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게 미로 끝나고 여기서도 기로 끝나니까 운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문궁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에 전적으로 한 가지에 능하지 못하고 되게 귀한 것만 좋아했다는 거야. 한태지가. 그랬을 때 아주 괴기스럽고 기이한 것들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미있어요. 불가시시. 그 당시에 내 문하구를 풀지를 못했다. 다만 이건 지는 다만지자하고 똑같아요. 이 지자. 다만 스스로 즐겼을 뿐이다. 한태지 가운데는 되게 기이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습니다. 한태지 글은 20살 때 써놓은 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살 때 쓴 글도 참 기가 막히게 뛰어난 명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아, 글 쓰는 거 어떻게 한다? 한태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는 진짜로 몰라요. 한태지는 거의 그 오경을 막 통달해가지고서 제자백과와 오경을 통달해서 완전히 자기 글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표현하고 인용하는 데 있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태지는 글에 있어서 진부한 것을 힘써 없애야 된다. 진부한 내용, 평범한 거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한태지 글을 읽으면은 왜 되게 기괴하고
불가시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한퇴지글이 별로 그렇게 칭송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도 계속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명궁이니 예, 운명이 궁색한 것이니 자, 이 그림자와 몸이 따로 놀아.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따로 놀아요. 이놈의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예. 그리고 얼굴은 추한데 마음은 곱다. 이게 연자죠. 니은. 여기도 선자 니은이잖아요. 이게 운이 또 맞춘 거죠. 예. 이거 중후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면은 보통 사람들 뒤에 가서 자기가 처하고 어떤 책임질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보다 앞에 나대가지고 책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조금 살만하면 좌천되고 또 낙방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명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궁이니 사람들과 사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궁했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기서도 또 어려운 또 단어를 써요. 마기 알골하며 토출심간. 여기서도 간이죠. 니은. 여기도 치하수원 원망할 원. 니은으로 끝났잖아요. 이것도 예, 운을 맞춰놓은 거죠. 마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람과의 피부가 이렇게 부벼대고 마찰하고 뼈를 들춰낸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과 쉽게 말해서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엎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피부가 마찰하고 뼈가 이렇게 부딪힌다. 그건 뭐예요? 아주 자기 다 들춰냈다는 거죠.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 술 한잔 먹고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그리고 힘과 마음속에 담긴 것을 그대로 다 토출했다. 그 기족이 되라도.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숙해지기를 기족. 이렇게 기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깍지발을 끼고서 기약하다. 기대하는 거예요. 마음속 뭔가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왼수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 너희들 이 5 귀신이 나에게서 5가지의 환란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굶주리게 하고 나를 춥게 만들고 자 흥화조선이라고 하는 것 조산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자 내가 한 말을 와전시키도록 만들어버리고 사람들한테 비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나로 하여금 혼미하게 해서 예,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었다. 예, 귀신이 하는 건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알면서도 아침에 그 행위를 후회하다가 저녁 때 되면 또다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도 환, 산, 간, 부연, 니은, 예, 운을 맞춰놓은 거죠. 예. 여기서도 예, 니은. 승용구구. 팔에다가 이것은 원래 영자인데 앵무를 읽었대요. 파리가 앵 그러죠. 윙 그리고 그걸 그렇게 약간 의성어처럼 한 거예요. 파리가 윙 그리고 개가 구차히 지내듯 이렇게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주인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파리가 사람이 있으면 막 주위에서 맴돌잖아요. 예, 그래서 뭘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다. 이거 발음은 환으로 읽어도 되지만 옛날 사람은 선으로 보통 읽었습니다. 돌아올 선 이렇게. 여기도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운을 맞춰한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이 글이 다 잘 썼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명문이에요. 예. 한태지가 주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5 귀신들이 서로 장한 토설, 눈을 부라리고 혓바닥을 내밀어서 여러분 이게 귀신의 정상이에요. 예. 도량 엄복, 펄쩍펄쩍 뛴다. 그리고 자빠진다 이 소리예요. 예. 약간 이렇게 의인화 시킨 거죠. 귀신을. 그리고 저장 돈각. 저장은 지들끼리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전부 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상이 나타난 거죠. 귀신들의 정상. 예. 예. 요거 어렵죠? 도량엄복, 저장동각. 예. 펄쩍펄쩍 뛰다가 이리저리 나자빠지며 서로 손뼉 치고 발을 구른다는 소리죠. 막 서로 좋아서 막 난리치고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배꼽 잡고 웃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실소해서 서로 돌아보고 천천히 주인한테 일러 말하기를. 예, 여기서 정말로 명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가 한태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귀신이 말하는 거. 그대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행하는 바를 참으로 잘 알아서 우리들을 몰아서 추방하려고 하니 이것은 소할 대치다. 예,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해요. 소할 대치. 이거는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장자. 예, 장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소할 대치라는 조그마한 일에 장꾀를 부리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조그마한 일에 장꾀를 부려가지고 이익을 챙기는데 알고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큰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대치라고 하는 게 크게 어리석다. 크게 어리석은 것은 현명한 사람이죠. 크게 어리석은 것은 현명한 사람이죠. 예, 현명한 사람. 중국의 명나라 때 그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황제가 대치라는 호를 줬어요. 대치. 매워서. 우리나라에 소치가 있어요. 소치는 누구냐면은 그 추사 선생님의 제자가 그 허유라고 하는 분인데 허씨 집안에 그분의 그 호가 소치예요. 중국에 대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소치가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냥 귀담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귀신 인생 일세에 기고기가오. 사람이 인생을 한번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오래됨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 소리예요. 잠깐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하, 여기도 마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이응, 통, 이응. 이것도 운을 다 맞춘 거죠. 여기서도 운을 맞춘 거예요. 위, 치, 운을 맞춘 거예요. 오리 자명하여. 우리 귀신들이 당신의 명성을 세워주어서 백세 불마.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문학적인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백세 불마. 저도 자 썼을 때 약간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소인과 군자 그 마음이 같지 않으니 정말 천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유개엇이라사 오직 그 시대에 맞지 않아야 이에 하늘과 더불어 통하게 된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정말 뭐예요? 뛰어난 글이죠. 유개엇이라사 내 여천 통이니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휴지 완념하야 역일량피하고. 자 여기에도 휴지라는 건 휴대하다 이런 소리예요. 휴대하다.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완과 염의 그 구술옥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구술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당신이 말이야 그 좋은 구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하찮은 양의 가죽을 가죽하고 바꾸고 기름지고 맛있는데 배불리 먹었으면서 저 쌀지경이의 거칠은 음식을 탐하는가? 여기서는 의문사로 끝나야 돼요. 저 강미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에 포만감을 느끼면서 왜 저 강미와 같은 쌀지경이 같은 것을 욕심내는가? 이렇게 아로 이렇게 끊어야 돼요. 여기에는 의문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글을 읽을 때 이제 고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세상에 그대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그대를 알미 누가 우리보다 지나침이 있겠는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수조 척축하나 비록 당신에게 배척받고 추방대음을 만났으나 차마 그대를 소원하게 할 수는 없다. 자, 위협불신인데 청질시사.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많이 썼어요. 자서 쓸 때, 중교수 독보 쓸 때. 그대들이 당신이 당신에게 우리한테 나한테 이르기를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이 한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나에게 이르기를 네가 한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할진된 청컨대 시와 설을 질정해 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위협 불신인된 청질시서하라. 나가 한 말, 이런 말이 있죠. 지금까지 전부 다 쭉 한 말이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르다면 청컨대 시와 설을 열람해서 봐라 이런 소리예요. 왜 시와 설을 열람해서 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이에 수두 상기 머리를 숙이고 기운이 척 가라앉아 가지고 상소 손을 올려서 죄송하다고 말해서 드디어 수레와 배를 태워버리고 상자로 모셨다. 이 말에 위협불신인된 청질시서하라.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서도 유개어시라사 내여천통이라. 참 이 명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기 오래간만에 여러분 뭐 맹자 읽다 보면은 조금 지루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나오고 그러는데 글은 하여튼간에 다양한 종류의 글도 심지어는 묘비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묘비문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지만이 금성문에 대해서 글 쓰는 방식이라든가 그와 같은 규범